여름방학 인천광역시 교육청 중등생들 여름방학 우주 프로젝트 중등생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과학의 하영우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기후위기를 극복하자 3탄 탄소 중립 실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 중립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우고 우리가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중립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탄소 중립 실천을 통해 만들 미래의 모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탄소 중립이란 전 시간에 배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서 인간 활동에 의해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흡수량을 늘려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도 하고요. 넷 제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50년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역시 이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반대로 흡수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주변 숲을 복원하고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의미하는 이제 블루카본 기술을 포함해서 탄소 포집 등 탄소 제거 기술을 활용하여 흡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블루카본이라는 게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제 숲과 같은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그린 카본이라고 하고요. 이제 뭐 바다나 해초류, 해조류 등에 의해 흡수되는 탄소를 이제 블루 카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 카본도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린 카본이라고 하면 뭐 아마존 같은 것들이 이제 그린 카본이라고 하는데 블루 카본, 우리의 이제 지구의 70%가 바다이기 때문에 이 그린 카본보다도 블루 카본이 훨씬 빠르게 그리고 오랫동안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루 카본 기술을 통해서 탄소 흡수량을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만들어서 순 배출량이 0이 되게 하는 것이 탄소 중립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탄소 중립이라는 이제 개념이 도입되고 전 세계가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한 것은 처음에 이제 1992년에 UN 기후변화 협약, UN 주관의 기후변화에 대한 선언적 국제연합 기본 협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UN 기후변화 협약을 시작으로 이제 우리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개념이 도입이 됐는데 중요한 건 이 UN 기후변화 협약 같은 경우에는 강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입되어 있는 당사국들이 각각의 자국의 실정에 알맞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면 됐습니다.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요. 이제 좀 심각해지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게 이제 교토의정서 1997년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 과거 산업혁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에 역사적인 책임이 있는 선진국만을 대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설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꽤 긴 시간이 지났죠? 2015년 이제 파리 기후변화협약, 줄여서 파리협정이라고 하는데 이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 협약을 맺게 됩니다. 이 파리협정 때. 그래서 선진국 중심체제를 넘어서 지구촌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보편적인 기후변화 체제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파리협정 때. 그리고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유지하자.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최초로 명시하게 된 것이 파리협정입니다. 그래서 이 파리협정 채택을 통해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억제를 논의하게 됐고요. 최근에는 이제 IPCC 1.5도 특별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는데요. 이 아까 2015년 파리협정을 채택하면서 합의된 1.5도의 목표를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이제 마련하게 된 게 IPCC 1.5도 특별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IPCC에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이제 작성하게 됐고, 그걸 통해서 1.5도, 왜 1.5도냐라는 걸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 이제 전 세계가 여러 협약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중립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중립. 첫 번째는 급식 잔반을 줄이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학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두 번째, 필요량보다 더 조리되어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식 후에 우리가 이제 다 먹고 나서 남은 거죠. 다 먹지 않고 남긴 음식물 쓰레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 먹지 않고 남긴 음식물, 즉 급식 잔반이 전체 음식물 쓰레기의 53%나 차지하게 됩니다. 절반 이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2019년 기준이에요. 연간 1,000억의 비용이 필요하고요.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연간 85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이 85톤의 온실가스라고 하면 소나무 10,000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탄소량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우리 급식 먹는 우리 학생들 1인당 연간 음식물 쓰레기 발생 증가량을 한번 살펴보면요. 2019년도 인천의 경우, 우리 인천 학생들이니까 인천의 경우를 보면 2019년도에는 26.1kg에서 2021년 기준 28.1kg으로 2kg 증가했습니다. 이는 연간 47.77kg의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것과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소나무가 우리가 이제 기준 소나무로 많이 잡아서 소나무 5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온실가스 양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지 않고 버리는 그 급식 잔반이 처리하는데 온실가스가 배출되잖아요. 그게 얼마만큼 배출되냐? 47.77kg이 배출되고, 이게 1년 동안 소나무 5그루가 흡수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인 즉슨 여러분이 급식 잔반을 남기지 않는다면 1년에 50kg에 가까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것과 같고요. 이거는 소나무 5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매우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소나무 5그루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꼭 같이 심을 필요 없고요. 그냥 급식 잔반 안 남기면 됩니다. 엄청난 효과잖아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정말 쉽게 어렵지 않게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중립 실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중립 두 번째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아마 가장 많은 불만이 있을 것 같은 주제인데, 우리는 타지 말라고 하면서 선생님은 타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 선생님 학교에서도 많은 선생님들이 타고 학생들은 못 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학교에 있는 엘리베이터의 사용하는 원칙은 몸이 불편하거나 무거운 짐을 옮길 때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들지 않거나 몸이 불편하지 않은데 엘리베이터를 타는 선생님들을 보면, 그분은 탄소 중립 잘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선생님한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설명하면 선생님들도 좀 창피하시면서 걸어서 올라가시지 않을까 선생님이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이용해야 하느냐? 자, 엘리베이터 1회 이용하면 약 30W의 에너지가 소모가 되거든요. 근데 이 30W 에너지는 12.7g, 이걸 생산하기 위해서는 12.7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럼 우리가 하루에 6번 엘리베이터를 사용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사용하게 된다면 1년에 27kg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요. 이것은 소나무를 3그루 심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60kg 서인 기준 30분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 221kcal를 소비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30분 동안 러닝하는 것 같은 효과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소 적기도 실천하고 여러분의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 실천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중립 세 번째는 빈교실 조명 소등하기입니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아직도 이동 수업이나 야외 수업 그리고 집에 갈 때 교실불을 끄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교실불을 끄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매년 4월 22일 오후 8시에 관공서나 국가기관에서는 오후 8시에 10분간 소등 행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때 약 52톤의 이산화탄소가 감축되고요. 이는 30년 된 소나무 8,000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입니다. 4월 22일 오후 8시 10분 소등했을 뿐인데 52톤의 이산화탄소 감축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동 수업을 하면 고등학교 기준으로 50번 수업 하잖아요. 그럼 50분 동안 불 켜놓을 걸 꺼놓는다면 연간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감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불 끄는 아마 정해져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친구들 까먹는다면 교실에서 마지막으로 나가는 학생들이 꼭 불을 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교실에 이제 에어컨이 설치된 교실들, 최신식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이동 수업하거나 혹은 체육하러 야외 수업할 때 에어컨을 끄는 것보다는 켜놓은 상태로 창문과 교실 문을 잘 닫는 것이 더욱 전기 절약에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특정 온도, 자기가 설정한 온도가 되면 팬이 멈춰요. 그럼 전기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근데 끄고 가면 온도가 다시 올라갈 거잖아요. 그럼 그 온도로 다시 여러분들이 설정한 온도를 낮추는데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끄지 말고 켜놓은 상태로 창문과 교실 문을 꼭 잘 닫아야 됩니다. 창문과 교실 문을 열어놓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창문과 교실 문을 꼭 잘 닫고 가는 것이 전기 절약에 효과적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중립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학교 분리수거입니다. 이제 학교 쓰레기 중 여러분들 정말 많은 쓰레기들을 이제 버리고 있는데 이때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30%에서 67%까지 혼합 배출됩니다. 혼합 배출된다는 건 분리가 되지 않고 섞어서 배출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쓰레기들은 매립되거나 소각이 되는데 이 쓰레기가 소각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겠죠. 그럼 이런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 얼마만큼 배출이 되느냐? 플라스틱 1톤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2.9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고요. 비닐 1톤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1.38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분리배출을 실천한다면 1인당 연간 이산화탄소를 88kg 감축하는 효과가 있고요. 이것은 소나무 9그루를 심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활용 잘 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 여러분들 매점이 있는 경우에 플라스틱 나오잖아요. 그 플라스틱을 안에 내용물 비우고 겉에 라벨 띄어내서 라벨 띄워놓은 상태로 플라스틱 분리수거하고요. 종이 분리수거하고요. 비닐 분리수거하면 됩니다. 우리 이제 분리수거하는 방법은 워낙 많이 들어서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분리수거를 실천하는 게 여러분들 좀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분리수거 방법대로 실천하면, 습관이 된다면 여러분들 매년 소나무 9그루 심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잔반도 줄이고 계단을 이용하고 빈교실 소등하고 분리배출 실천한다면 연간 163kg의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매년 잔반을 줄이고 계단 이용하고 빈교실 소등하고 분리배출 하기만 하면 매년 소나무 17그루 이상을 심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이런 미래, 정말 아름다운 미래 여러분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미래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축구, 가족들끼리 축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깨끗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천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집에 가서도 평상시에 항상 여러분들 생활에 탄소 중립 실천, 탄소 중립이 습관이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 기후위기를 극복하자 총 3개의 시리즈 마지막 탄소 중립 실천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방학 잘 보내시고 즐거운 2학기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